지난 몇 년의 삶이 지옥 같았다며 위태로운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해온 제보자. 제보자가 밝힌 피해 사실은 좀처럼 믿기 어려웠는데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제보자를 만난 제작진. 네, 지금 한 달 정도 여기 와서 지내고 있어요, 고시원에.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번듯하게 약사로 근무했다는 제보자.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데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데요. 그녀가 건네준 방대한 분량의 고소장에는 사기를 당해 무려 19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무속인. 왜 그녀는 무속인과 거액의 금전 문제로 얽히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통사고 한 번 나고 나이가 치였는데 다음날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죄책감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고 무당들 막 나오는데 되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루만져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 영상 속에 나온 무속인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몇 차례 무속인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 제보자. 그런데 관계가 가까워지자 무속인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때 또 자기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는데 너가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아무나 투자하게 해주는 게 아닌데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너한테. 그때 막 연예인들 프로필 같은 거 막 보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무속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2천만 원을 입금했다는데요.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냥 너가 뭐 하고 싶은 거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내 옆에서 네가 와서 약국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해라. 해갖고 이제 10월 24일에 이사를 간 거예요. 무속인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기에 순순히 이사까지 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무속인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약국에 원래 이제 CCTV 4대는 기본으로 단련은 있었었는데 2대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근데 추가한 CCTV가 바로 저를 비추는 거거든요. 녹음까지 가능한 CCTV를 설치한 무속인. 약국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제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는데요. 그리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포착될 때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강하게 비난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카메라 손댔나 혹시? 누가 이 손댔어? 왜 가만히 있는 카메라를 손댔어? 너 자꾸 카메라 손댈래? 왜 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사소한 실수에도 윽박을 지르며 사사건건 통제한 무속인.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무를 이어갔는데요. 약국은 그야말로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전형이 이 사람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려요. 고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근거지가 전혀 없는 데로 이사를 보내거나 주변에 사람을 하나씩 다 끊어먹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되거든요. 가스라이터에. 그 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큰 금전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갖은 명목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한 무속인. 의심이 갈 때도 있었지만 본인만 믿어라.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는 무속인의 말에 이끌려 제보자는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약국을 차린다는 핑계로 해서 약사 신용대출을 저한테 받아오라고 3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1억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은행 직원이랑 직접 얘기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약국을 하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차명 계좌들을 알려주며 약사 신용대출금 4억 원을 나눠 입금할 것을 지시했다는 무속인. 제보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제안은 또 있습니다. 또 네가 사회에서 멋진 여성으로서 사이가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겠냐.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제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드는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결국에 처분했거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처음엔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무속인. 그때까지만 해도 한 채 의심을 하지 않았던 제보자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무속인의 차명 계좌로 지급했는데요. 설상가상 무속인은 국회의원이 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3억 원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과 주식 처분도 무속인의 요구대로 이뤄졌고 제보자 명의로 된 카드도 무속인이 사용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수억여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분명 자신의 재산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조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너가 운세가 나쁘대 하면서 뭘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1,000만 원씩 빼가고 굿하고 자기가 하라는 거 당장에 안 하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불안에 떨고 막 무서워하고 그 사람이 전화하면은 막 벌벌 떨 지경이었어요. 사실 나중에는. 이미 전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보자는 뒤늦게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무속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맺은 계약서엔 회사 주식의 10%를 제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지만 주주 명부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무속인의 이름만 올라와 있었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제 지분이 없대요. 100% 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약국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났는데요. 감옥 같은 약국은 떠났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빚독촉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시달린 제보자.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속인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복종하고 어떻게 저항도 못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저는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제보자와의 연락을 차단한 무속인.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점집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에선 벗어났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제보자. 자취를 감춰버린 무속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해온 무속인. 먼저 제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있지만 사기는 사실이 아니며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4월 중순까지 제보자에게 빌린 돈을 분명히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이게 가기가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허무맹랑하거나 허구인 사실이 일정 기간 되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종교 분야나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에 분이 얘기했다, 뭐 신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한테 이 종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 먹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이비 종교인에 의한 가스라이팅일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가장 고통스럽고 약해져 있던 시기에 무속인을 만나 피해를 입게 된 제보자. 금전적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막막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네, 그렇겠죠. 의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하려고 하다가 계속 또 다른 난관이랑 이런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모든 게 힘든데 가장 힘든 거. 이게 현실인지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개인의 삶을 처참히 망가뜨린 가스라이팅. 이런 사례가 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